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전날에 이른바 윤석열 커피라는 그 가짜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바로 조모 씨한테 커피 윤석열 커피 아닙니까?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475만 명한테 이게 보냈다는 거. 이걸 받은 사람이 저는 못 받았는데 저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비용만도 4,8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4,800만 원.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선거 끝난 뒤에 다 보전을 해주죠. 선관위에서 또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박성중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뉴스타파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이 어마어마하게 발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뉴스타파의 진위를 우리가 가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타파가 보도했으니까 우리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걸 진실로 보고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이미 이재명 측에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김만배와 신학님 전 원노령 위원장 간의 가짜 허위 인터뷰가 있었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 어떤 내용들이 그 인터뷰에서 있었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안다고 그거는 입증은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추정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김만배가 누굽니까? 이재명과 대장동으로 뭐 완전히 얽힌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 뉴스타파 그러니까 신학님과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냥 가십으로 나눈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그게 대장동 사건 2021년 10월에 9월인가 10월에 터져 나왔잖아요. 그때 이재명 쪽으로서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게 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까 이걸 빨리 국면 전환하자. 그래서 갑자기 1억 6,500만 원 책값을 주고 그 신학님 씨와 그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우연히 만났다 해가지고 느닷없이 인터뷰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사무실까지 방문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 교수님도 방송 한두 해봤습니까? 짜고 친 고스톱이고 이것은 정진상이라든가 김만배가 긴밀하게 조율을 거쳐가지고 신학님을 찾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선배님 한번 보십시다 해갖고 허위 인터뷰를 한 거고 그걸 뉴스타파에서 6개월 동안 딱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 3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모 방송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흘러간 연예인들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항상 그 취재진이 그 대상 연예인을 집을 갑자기 방문한 걸로 돼 있는데 보면 여기 전부 다 마이크를 차고 있어요. 핀 마이크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맨날 몇 시에 가니까 옷도 좀 어떻게 입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송에서도 그게 다 나왔더라고요. 이미 다 그 각 시나리오 짜놓고 마치 근데 우연히 한 것처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정도인데 그거는 이게 다큐멘터리 그냥 뭐 재미로 보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신학님과 지금 김만배가 우연히 만나서 했다고요? 그거는 말이 되는 소리를 방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다면 있죠. 이런 대장동 사건의 어떤 이 내용 이런 거는 당사자가 제일 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합니다. 그 누가 개입돼 있고 그 언제 시작했고 이런 걸 그 대장동 문제가 언제 터졌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있죠. 그리고 당시 피의자 될 사람으로서는 그 수사 검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재명 뭡니까 윤석열이 아니란 거는 이재명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수사검사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 그리고 남욱이라는 사람들 본인들이 진술한 게 아니고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들은 근데 남욱이도 남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 아니라 제가 말씀한 그건 당연한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문자로 4,700원이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있죠.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잘 사람이라고 알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그 오늘 모두의 그 오늘 재판 이야기하면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그때 아주 촉각이 곤두서 있고 네. 그다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지금 커피 얻어 마셨다는 건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머리 좋다고 자기가 맨날 자랑하는 네. 사람인데 흔히 알고 있었죠.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 타파 보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게 가짜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거지. 제 말씀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뉴스 타파가 보도니까 그걸 보고 문자를 보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죠. 예. 그런 식이라 이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그 뉴스 타파 보도만 보고 아, 이 대장동 문제가 그랬었구나.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근데 뉴스타파 보도만 보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뉴스타파가 이미 나오기 전에 네. 보도가 되기 전에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허위 네, 인터뷰. 네. 근데 그 해 바로 10월부터 네. 윤석열 커피를 계속 기정사실화하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뉴스타파는 그 다음에 2022년 3월 6일 날 네, 보도를 했고. 보도를 했는데 바로 1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자기 네. SNS다 그걸 링크를 시킨 거 아닙니까? 보도 되기 전에 했다는 다른 말이죠. 언론들은 전혀 모르는데 예, 그러면은 이미 서로 뉴스타파와 짜고 이런 예. 어떤 커넥션이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예. 그게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 이제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사실 대장동 문제에 저는 관심도 별로 없었고 모른다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깜빡 속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짜깁기 한 것 보면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 진짜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싹 빼버리고. 대장동 문제에 고 교수님과 저나 일반 우리 국민들은 개입을 안 했으니까 예. 누가 이게 수사검사고 이 사건에 그 당시에 환하게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고 교수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뉴스 타파 보도만 보고 이야기하자 이거죠. 3월 6일 보도만 예, 가지고 예. 그걸 허위라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거라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천연덕스럽게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뉴스 타파에 그또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네. 그게 맞다고 맞다는 전제하에 문자를 보냈다는 자체가 예. 얼마나 그게 사실관계 사실 그대로라면 파렴치하다는 거죠. 제 말씀. 예. 그걸 파렴치한 거죠. 그걸 또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또 보전까지 해주고 그 가짜를 뉴스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냐를 이번 그 문제만 봐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그 개딸들이 믿고 있듯이 아주 성인군자라면은 예. 아 이거는 내가 보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얼씨구나 하면서 했다는 자체가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한다는 그걸 그대로 순진한 건지 바본지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 몸통 예. 바꿔치기를 한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 뉴스타파가 나오니까 그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 해가지고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누가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저도 하도 그렇게 떠들어서 야 진짜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그 내용으로 보면은 짜깁기를 해버리니까 중간에 말을 쏙 빼가지고 그러니까. 딱 합쳐놓으니까 거기서 당황하셨죠? 커피를 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고는 사실 그러고 유야무야가 됐단 말이에요. 사건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렸죠. 이거는 조금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느낌들을 가졌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한 거짓말, 허위 인터뷰고 대선 정치 공작에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걸로 대선 바뀌었으면은 예. 참 윤석열 지금 지금 대통령이지만 진짜 너무 기가 막힐. 아니 이해창 꼴 났죠. 예. 그다음 또 그 이회창 꼴 났죠. 예. 해찬으로 들려가지고. 이회창. 근데 이제 이걸 딱 들으니까 우리 법원에 있죠. 변호사 중에는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으로 입증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자기 주장을 막 해놓고 그다음 자기가 어디 글을 써요. 잡지, 법률 잡지 이런데 그걸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여기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주장 막 했잖아요. 예. 해놓고 이걸 뭐 김만배에 개입했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수사가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여기는 저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뭐 수사를 해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일국의 대권을 좌지우지할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전혀 개입 안 하고 김만배가 혼자서 했다고. 뭐 그렇게 김만배가 볼 수는 혼자 할 없죠. 수도. 그러니까 뭐 그쪽 주장대라면 지금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대장동 최소한도 사건도 정진상하고는 예. 긴밀하게 조율을 했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그 대장동 사건은 나는 관계없고 밑에 다 한 거다. 지금 하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부인한 것처럼 예. 이 문제도 나는 모르고 그 김만배가 그럼 김만배가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허위 그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허접원책 1억 6,500에 삽니까? 그 1억 6,500을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일 맞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주장을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자기 주장을 활자화해가지고 예. 한 것이다. 그 변호사가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으로 뒷받침한다.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거 때 그때 이제 제일 곤욕을 치른 게 이른바 형수 욕설 예. 녹취 파일이 나온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새누리당의 신영수 후보예요. 예. 그런데 성남시장요. 이거 이제 그 신영수 후보 동생이 예. 형수 욕설 그런 파일을 불법으로 예. 유통시켰다가 검찰에 기소가 됐다. 예. 이런 기사를 YTN의 기자한테 이렇게 좀 돈을 좀 주고 해가지고 보도를 시켜요. 예. 그래갖고 그 판세가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수 욕설 이 몸통이 자기인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상대 후보가 그걸로 불법 유통했다. 그런데 그때 YTN의 법조기자가 이 김만배하고 머니투데이에 같이 일했던 그 배모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7호를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YTN의 법조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부탁해갖고 이 법조 팀장이 자기 밑에 있는 기자 김모 기자한테 100만 원 주고 야 이거 보도 좀 해라 해갖고 보도를 해갖고 그걸로 하루 전에 결과가 뒤집혀. 선거 하루 전에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딱히 뒤집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가 살아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 작은 선거에서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작년 대선에 또 이용해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크게 지금 판을 벌인 거죠. 그때는 이제 전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진보 좌파 언론들한테 쫙 뿌린 뭐 거죠. 한겨레, 경향, 뭐 다 나왔죠. 오마이뉴스, MBC, 뭐 KBS까지 방송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대선 YTN 또 뭐 이럴 때. 연합뉴스. 그게 다 진보 쪽 성향들이 노영 방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팡팡 털어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검찰에서 10여 명의 검사가 특별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철저히 수사를 통해가지고 참 가짜뉴스 이런 거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무슨 가십, 잡담식의 사건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죠. 뭐 그 전에 김대엽부터 쭉 있어 왔지만은 이게 앞으로 계속 유혹을 받을 거라고요. 후보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특히 AI가 요새는 뭐 사진까지 전부 합성해 가지고 거의 뭐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AI가 하여튼 좋은 기술 아까 제가 부작용이 있다 하듯이 AI가 지금까지 뉴스 타파인 건 말만 있잖아요. 녹취가 있고. 근데 AI로 만들면 사진까지. 아니 지금 엊그제도 보도가 나왔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사람 얼굴 딱 강하준 씨도 가짜고 해가지고 나 따라하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 그래갖고 가짜 광고를 탁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선거에서 점점 더 AI를 이용해서 교묘해지고 음성까지도 막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때 AI 알았으면은 윤석열의 말로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됐겠죠. 아 무슨 조모 씨죠. 예, 조우영. 예, 이리 와 앉아. 커피 한 잔 해. 커피 한 잔에. 예, 그걸 AI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가봐. 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만들 수 있다니까요. 만들죠. 예. 그래 그게 만일 그때 작년 3월 8일 날 나왔다. 이러면 뭐 선거 결과도 뒤집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 뉴스타파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그 전에는 한 최소한도 한 3, 4%는 이길 거라고 했는데 0.73%로 그러니까요. 이긴 것 아닙니까? 그게 좁혀진 거예요.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해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3일간에. 그리고 그 전날 또 문자 보냈는데. 그리고 방송 TV도 이제 토론도 다 끝나버리고 네. 3일 남은 시간에 딱 터뜨려갖고 전 언론에서 진보 좌파 언론들이 막 불어대니까 아까 그러니까 0.73%로 줄었으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뒤집혔다. 한 이렇게. 이틀 뒤에 선거에서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러니까 아까 박범계 장관 그 출장비 쓴 거도 그게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그 문제로 예. 삼아야 되듯이 이번 김만배 이게 무슨 사건이라 그래야지 윤석열 몸통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몸통 바꿔치기 사건. 예. 이런 것도 이번에 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졌으니까 그냥 대충 끝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그다음 챗봇 이런까지 가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엄벌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벌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범죄가 만연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법이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선거법도 6개월 지나버리니까 예. 처벌도 뭐 처벌 규정도 없는 모양이에요.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가짜뉴스, 선거 조작 이런 것은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 개정이 맞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야권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자기들도 똑같죠. 자기들 나중에 예. 아니 정보력이나 뭐 하려고 한다면 여권이 더 세죠. 또 세죠. 장악하고 예, 있는데. 장악하고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국가 원수가 예. 선거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바뀌면,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터키가 그랬잖아요. 예. 터키가 그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 그랬는데 이상한 걸로 하나로 예. 바뀌어버렸잖아요. 뒤바뀌어버렸죠. 예, 에르도안이 당선됐죠. 예. 이번 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그 발송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가짜뉴스에 현혹돼서는 안 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